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시고 변기물을 이렇게 내리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에어로졸 바이러스 전파의 경로로 대변을 의심해서 우한에 최근 3주간 하수도 2,000톤의 소독약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생 습관을 더 잘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화장실에서 대소변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운 벗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요즘 우한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마스크만 잘 쓰면 바이러스 예방이 된다고 해서 답답해도 꾹 참고 쓰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너무나 빠르게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밤낮을 연구한 끝에 최근 코로나19에 새로운 감염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밝혀졌어요. H, 콜로 이렇게 재채기나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즉 비말이나 직접 접촉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화장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2020년 2월 24일 한국 의료진도 대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고 WHO는 이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검출되었지만 아직 전파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어요. 혼자 편집하다가 업로드가 늦어져서 정보를 추가했어요. 최근 미국과 중국 의료팀들의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는 것 하나만으로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제시된 거죠. 이 연구 결과를 구독자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려 7개월 만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의료진들의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2020년 2월 23일까지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CDC 발표, 신뢰도 높은 의학 논문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추후에 연구가 더 진행되면 정보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 2월 14일 로맨틱해야 발렌타인데이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즉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팀은 CT상 폐렴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았는데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어요. 중국보다 좀 더 빠르게 2020년 2월 1일 미국 워싱턴주의 전염병 학자 스콘 링퀴스트는 설사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는데 코로나19로 확진된 35세 환자의 대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어요.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인 중국 우한에 있는 우한 폐병원 의료팀도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흡기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도 대신 혈액이나 항문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2번의 구강검사, 즉 입과 코에서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오면 퇴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신 논문에 따르면 구강에서 검출되지 않아도 환자의 혈액이나 장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판정이 났는데 나중에 다시 양성으로 바뀌었다는 요즘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 논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시죠. 다행히 현재 한국은 모든 화장실의 변기에 뚜껑이 있고 화장실 배관이 각각 집마다 따로 달려있을 거예요. 하지만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홍콩의 아모이 아파트는 뚜껑이 없는 변기를 사용하고 아파트의 배관이 위아래층으로 서로 모두 연결된 구조였다고 해요. 현재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혀졌죠. 만약에 누군가가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은 전혀 없는데 장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문을 내리면 대변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은 물방울이 되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의 입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조금 황당한 얘기 같으시죠? 이 논문은 2003년 홍콩에서 사스가 대유행했을 때 사스 환자 한 명이 화장실에서 설사를 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아파트 주민 300명이 사스에 집단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신뢰도 높은 의학 저널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2004년에 발표되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환자 한 명이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면서 대변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장실 환풍기 배관을 통해 올라가서 위층 집의 하수구로 퍼지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대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한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를 유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 유사하다고 해요. 또한 사스와 코로나19를 발생하는 두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우리 몸의 폐와 장 두 군데 기관에 수용체를 갖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의사들은 사스의 집단 감염 사건과 현재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건이 비슷한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스 퇴치의 영웅 중난산 의료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2003년 홍콩의 아모이 아파트 집단 감염 사태와 함께 2020년 2월 14일 자신의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한 것을 제시하면서 하수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중국 의료진의 주장을 중국 정부는 즉각 받아들이고 바이러스의 급속한 감염 속도가 대변을 통한 에어로졸 전파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한에 최근 3주간 소독약 2,000톤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화장실에서 대소변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소변을 보신 후 화장실 변기의 문을 낼 때는 꼭 뚜껑을 닫고 내리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시면 대소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미세한 입자로 튀어나와 우리의 코나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둘째, 화장실 바닥 하수구에 되도록 물을 자주 흘려보내주세요. 셋째, 화장실 변기나 하수구에 소독을 자주 해주세요. 넷째,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 꼭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활용해서 손을 최소 20초에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만약 대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손에 대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도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어요. 슬프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평소에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 웰던보다 레어가 좋은데.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세리, 손예진 씨처럼 고기를 레어로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되도록 익혀 드셔야 돼요. 중국 연구팀은 육류나 계란 등의 동물성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저도 계란 반숙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충분히 푹 익혀서 먹고 있어요. 또한 되도록 끓인 물을 마시라고 하고 한 가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습관도 피하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국과 미국의 의료진들은 최신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위생 습관과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에서 4살 어린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생 습관을 더 잘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더 철저히 위생 습관을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임신을 준비 중인데 이번 사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2003년 사스 당시 논문이나 최근 2월에 발표된 이런 따끈따끈 최신 논문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면 지루해하실까봐 생략했어요. 현재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도 급속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 피부과 전문이기 전에 먼저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문가마다 의견도 다르고 또 정부 기관마다 의견이 달랐죠. 매일매일 새로운 의학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만큼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제가 올해 1월 29일부터 발표된 거의 모든 논문을 봤는데 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마스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운 벗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닥터 주디 구독자분들께 저희 정말 오랜만이죠.
2019년 7월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벌써 2020년 3월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생기고 아주 드물지만 가끔 안 좋은 댓글을 보면 기운이 없어져서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영상 한 개를 올릴 때마다 이번 영상처럼 수많은 논문들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만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만들지? 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시고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용기를 내서 다시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 피부과 학회도 다녀오고 평소에 못 갔던 여행도 많이 가고 연말에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싫어해서 혼자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책 보고 논문 읽고 공부하면서 조용히 보냈어요. 갑자기 TMI인데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첫 수학시험 10문제 중에 8문제를 틀렸었어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갑자기 생겨서 10살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꿈을 이뤘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기적처럼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상위 0.1% 학생만 들어갈 수 있다는 서울 안에 있는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전국 대학병원 중에 경쟁률 최고로 높았던 저희 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입학시험에도 합격해서 지금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혼자 공부할 때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10대 분들은 유튜브로 같이 공부하시더라고요. 제가 10대가 아니라 37살이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께 과학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저처럼 혼자 공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스터디 위드 미 영상을 새로운 주디 언니 채널에 만들었어요. 주디 언니 채널에는 저희 공부 영상뿐만 아니라 먹고 또 먹고 가끔 운동하고 쇼핑하고 또 쇼핑하고 여행하고 또 여행하는 저의 영상들도 올라올 거예요. 먼저 저희 공부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링크 걸어놓은 스터디 위드 주디 재생 목록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